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레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다 떨어지고 여름에 나올 보리가 익지 않은 음력 4, 5월 춘궁기를 이르는 말이 보릿고개인데, 가을 추수 때 거둔 수확물 중에서 이제 소장료, 이자 등을 지급하고 난 뒤 남은 곡식으로 초여름까지 버티기에는 그 수확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비트코인 채굴업체 로디움의 파산 보호 신청 소식을 접하고 보니 보릿고개라는 말이 연상이 됩니다.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로 인해서 채굴업체들의 수익이 감소한 것이 이유라면 이유가 되겠는데, 채굴량은 반으로 줄어들었고 가격은 반감기 이후로 봐서는 2배가 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런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2배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예상과 기대하는 바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올랐다, 오르지 않았다, 기대 이상이다, 기대 이하이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되겠죠. 투자자들의 관심은 매일매일 형성되는 가격에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영상이 아니면 구태여 비트코인 관련 영상을 시청할 뚜렷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일교차나 변동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 커뮤니티 안으로 얼마나 많은 자산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 요인은 거의 대부분이 비트코인 선물 트레이드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선물 시세는 현물 시세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데, 선물 시세가 현물 시세를 뒤흔드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통이 현물 시세이고 꼬리가 선물 시장이라면은 몸통인 현물 시장이 꼬리인 선물 시장에 영향을 줘야 되지만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 웩더독 현상이라고 해서 선물 시세가 현물 시세를 뒤흔드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미래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내다보고 예측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시세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시장은 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일반 투자자 혹은 수준이 높은 분석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이들의 참여가 비트코인 현물 시장의 가격을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한 날이면 어김없이 대량의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인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을 제대로 평가해 줄 전문가들이 제도권 안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통념에 대하여 진실로 그런가라는 의문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 호들러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제도권의 평가는 왜곡되어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을 제대로 알려줄 가능성은 높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을 담아낼 온전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산 시장을 대응하는 방식이 불과 몇 년 만에 바뀔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옛날의 그릇으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합리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매수, 매도 차익 거래와 해칭을 하려는 기관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예견을 하고 있었는지 또 환영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두더라도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거대 담론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놀랍고 탁월한 자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의 차원을 좀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비트코인의 성장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우사인 볼트와 같이 달리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이 20일 동안 횡보하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서 해방되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비트코인이 자산 가치 저장 수단이나 디지털 금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움직임입니다. 비트코인은 슈퍼리치들의 자산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변동폭을 보이면서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트레이더 관점이 아닌 자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매수를 한다면 비트코인은 원만한 상승과 횡보의 모습을 보여야 그 정상일 것입니다.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서 너무 민감하게 움직인다면 비트코인은 아직 제 위치를 찾은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고용지표, 소비지표, 생산지표, 주택지표, 무역지표, 정부지표, 물가지표 이런 크게 7가지의 경제지표가 있는데 이들 경제지표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자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나갈 방향은 바로 이러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비상관 자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즉 비트코인이 자산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횡보를 하더라도 그 상황을 수용할 마음이 되어야 하고 가격이 오르더라도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르는 이유와 그 의미를 찾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주식 트레이더나 분석가들이 주식시장의 차트와 동일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두가 잘못된 분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줄 것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인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의 가격을 형성해가는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호들러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주는 많은 슈퍼리치들로 인해서 흔들고 있는 꼬리의 힘이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몸통인 현물시장이 꼬리인 선물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장 상황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언제쯤 가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눈앞에 금덩이를 발견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먼저 금덩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가격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먼저 금을 보는 순간 이 금이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금양이 얼마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놀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금을 보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시세에 민감한 업자들을 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도달해야 할 위치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가치로 느껴지는 상황.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감탄하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좀 모아 놓으시고 가격은 나중에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